저랑 티를 맞추셨네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이거 입었는데. 난 이제 뭐, 난 1년 365일 이 옷만 입고 다닐 거야. 저기 옷장이네, 그러면. 저기 다 쌓아놨는데. 후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드도. 후드. 후드 괜찮다. 예, 대표님, 우리 판매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꾸준하게 하루에 한 장 정도씩. 하루에 한 장만 계속 팔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365장 준비되어 있나요? 네, 후드는 또 로고도 좀, 우리 이거 디자인해주신 분이 좀 약간 다른 디자인으로 좀 또 고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너무 멋있어. 근데 옷 진짜 잘 만들었어. 우리 가족한테 한번 쏠까? 응? 우리 가족 많거든, 구성원들. 조카 5명이나 있고. 그냥 원하실 때 하면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괜찮아요. 티셔츠를 구매해 주시면 이 조합 살림에 많이 19,000원입니다. 예, 도움이 됩니다. 예.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예쁜 로고. 그리고 2개 이상 구매하시면 2개부터 배송비도 빼드려요. 그러니까 요 차콜 그레이랑 또 그 블루 칼라 이렇게 세트로. 블루 컬러가 참 화사하고 좋더라고. 네. 네, 이건 또 요거 나름대로의 느낌적인 느낌. 네? 그 피팅하고 있는 모델이 접니다. 네. 티셔츠 2장으로 모델료는 퉁치고. 네. 자, 오늘 얘기 근데 첫 번째 주제가 저희 아바코치에게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근데 이거 뭐 학교 거론해도 되나? 상관없어요? 뭐 그냥 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네. 그냥 거기까지. 네. 제가 얘기하기에 조금 민망하다는. 지난주에 다녀오지 않았나 여기? 그렇죠, 다녀왔죠. 네, 제가 대구에 지인이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병문안차 대구를 갔는데 저는 항상 그 대구를 가거나 제 고향 제주도를 갈 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나왔던 그런 곳을 방문을 해요, 일부러. 약간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도 있고 그냥 가면 그때의 기억이 나서 좋아요. 그냥. 범죄자가 그 범행 현장을 다시 찾는 거랑 뭐 비슷한 심리라고 봐야 되나? 그런 건가? 네. 뭐 가가지고 모교를 갔는데 야, 더 좋아졌어. 저 있을 때도 사실 뭐 전국에서 뭐 최고다 정도였는데 시설 참 좋지. 야구장 특히 좋고. 대구에 있는 야구장들이 전체적으로 좋잖아요. 네. 경북고 뭐 대구고 뭐 상암고 다 좋지. 네. 와, 근데 진짜 좋더라고. 그리고 뭐 인조잔디 다 깔리고 규격 사이즈에 뭐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냥 뭐 사실 뭐 성적이 안 나는 게 웃긴 그 정도의 시설. 예, 참 좋지. 근데 그렇게 좋은 학교에서 예,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사실 일어난 거는 좀 됐어. 지난 겨울이니까 한 몇 달 됐는데 1월 이제 달? 불거진 게 이제 불거진 거죠. 그 엠스플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뭐 또 조합에서는 또 이런 학교 운동부, 야구부 폭행 사건에 대해서 특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정말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간단하게 좀 다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조합에서 다뤄야 될 주제잖아요, 사실. 예. 이거 보면서 나는 그 최근에 그 SK에서 벌어진 소위 말해 그 퓨처스 선수 집단 얼차려 사건. 예. 너무 비슷해. 근데 사실 뭐 운동부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양태와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이라는 게 참 그 이후의 과정을 뭐 이렇게 굳이 예측하지 않아도 많이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면들이 역시나 좀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속상하더라고. 야구의 뭐 전통 아닌 전통이죠, 이런 거는. 네. 그래서 뭐 자초지정 뭐 구체적인 뭐 사건 관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언급하지는 않을 텐데요. 뭐 결국 핵심은 그거죠. 뭐 겨울에 선배 선수의 기합. 여기서는 기사에서는 아마 여기는 배트를 쳤다. 배트로 때렸다 이런 거 나오는데 아마 기사에서 이렇게 언급될 정도면 이거는 사실 같아. 조졌겠죠. 네. 뭐 애를 뭐 찍은 거 아니야? 사실이고 그 중에는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올해 뭐 상위 라운드 지명이 상당히 유력한 선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 맞은 선수는 1학년이었고 예, 한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감독님의 코멘트들이 이제 몇 호 막 이렇게 탁탁탁탁 나오는데,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예. 물론 이제 뭐 기사에 언급된 거기 때문에 그분이 많은 말을 한 것들 중에서 이제 기자분이 이 기사의 맥락상 몇 가지를 찝어서 한 거기 때문에, 오해 여지가 사실 다분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통해서는 이제 이 감독님이 역시나 그냥 전형적인 기존의 폭행 사건을 처리하던 그 절차대로밖에는 하지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을 뭐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 예. 거기서 보면 기사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조금 이상한 학생으로 약간 좀 몰아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기사 내용에. 그 피해 학생이. 그래가지고, 뭐, 원래 또 원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분위기를 해하는 행동도 많이 했고. 뭐, 야구도 그만두고 싶어 했고, 이미 약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근데 이제 본인은 그걸 또 안아서 야구를 시키려고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참 많은, 뭐 학교 다닐 때도 있었고, 야구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사실 많이 한 선수 중에 제가 한 명이거든요. 약간 특이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방실방실 웃고 다니는 네. 선수들 싫어해. 그쵸, 싫어하나 봐. 나는 좋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선수. 왜 싫어하지? 아무튼. 쪼갠다고. 네, 막 그랬었는데, 참 특이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아마 본인이 뭔가를 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학생 주축 선수들한테 뭐 좀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저는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내용만 봤을 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물론 뭐 그 선수가 이상하든 안 이상하든 저는 사실 몰라요, 개인적으로. 뭐 그래도 아직 어린 선수고. 그러니까 그 감독님 코멘트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요즘 선수들은 이제 후배들에게 후배 선수 새로 들어온 후배 선수들 중에 이제 요즘 선수들은 이제 선배들에 대한 어떤 뭐 예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선수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그러면서 약간 그 폭행이 일어난 거를 뭐 살짝 좀 옹호하는 듯한. 근데 이게 지난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있었던 SK 사건에서도 제가 이걸 기사에서 봤는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봤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도 그 SK 구단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었다 그러거든. 뭐 일이 일어난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들한테 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난 실망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 정확히 내 출처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정당화하는 거거든, 약간 그 폭력행위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의 멘트에서도 그런 걸 좀 읽을 수가 있고, 이렇게 후배들이 예의 없이 막 대들고 뭐 팀워크를 해치고 뭐 이런 것들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 있냐라는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야. 그거 맞죠? 그냥 그 방치하면 안 되지. 근데 왜 그 방식이 항상 이 폭력이어야 되냐는 거지. 왜 그 방식이. SK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지금 그 나라 전체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그냥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저 무의식 밑바닥에서는 이거는 필요악이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좀 안타깝죠. 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일단은 우리 좀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김동호 코치가 있고 내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일을 하거나 만나거나 놀거나 뭐 같은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당연히 있지. 근데 어느 누구한테도 좀 마음에 안 드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폭력 행위를 한다거나 뭐 말을 거칠게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물론 화가 나서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좀 손을 좀 봐줘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 어느 누구도 하진 않더라고. 이 말 들으니까 그거 생각난다. 이런 말 하는 야구인 진짜 많아요. 말이야. 원래는 뭐 이런데 지금은 넘어간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지금 지금 모 구단에 지금 높은 고위 여기에 올라가신 분 중에 18번이었어요. 그 말을 맨날 했어. 내가 원래 같았으면 이런 거 그냥 안 넘어간다. 막 이런 얘기들.
마치 막, 뭐 어떡할 건데? 뭐 자기가 어떡할 건데? 약간 그런 느낌들. 예, 그게 멋있어 보이나? 그런, 지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해 학생이 뭔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 선수가 나중에 컸을 때 이제 더 이상 폭력이 안 되는 이제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됐을 때 그럼 이런 말을 계속 할 거란 말이지. 내가 그냥 넘어간다. 내가 원래는 어떤 사람인데 이런 뉘앙스 얘기들. 그러니까 이 학교도 보면 지금 다 그 사건이 일어났고 뭐 학폭위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감독님이 처음에는 이것도 학교에 알리지도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학교 야구부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흘러서 더 이상 이제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학교 측이 어떻게 보고를 한 것 같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래도 학생이니까 뭐 학폭위 같은 처벌 중심보다는 어떤 관계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자 해가지고 나는 그 방식은 맞다고 봐요. 맞을 수 있다고 봐. 이 성인이랑 학생은 또 좀 다르니까. 하지만 뭐 처벌이든 뭐 관계 회복이든지 간에 그 행동을 한 선수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뭐 70일 감독님이 자체적으로 자체 징계를 냈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거의 뭐 유야무야 된 아니, 그런 신경들이 있고. 뭐 했는데 난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 학교 팀의 이제 야구부 소속된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메시지가 갔겠느냐고. 그죠. 그리고 피해 선수는 결국 그만뒀고, 정말 그 감독님 말씀처럼 원래 야구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그만뒀든,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정말 야구 하기 싫어서 그만뒀든 간에 상관없이 맞은 친구는 야구를 그만뒀고, 때린 친구들은, 아무 문제 없이 경기 나가고 있고, 우리는 그냥 딱 이 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네, 가해자는 야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프로에 들어갈 정도의 좋은 실력을 가진 선수라 그러고, 가해 학생, 이제 피해 학생은 야구를 그만뒀고, 우린 이 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저희도 뭐 그 학교에 대한 감정도 안타깝다는 거죠. 그냥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저 학교 다닐 때도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지할 때는 가능해요. 이 무지하다는 게 언제냐? 초딩 때 혹은 중딩 때. 완전 이게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때는. 저도 되돌려보면 중학교 때,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 후배를 때렸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듯 이런, 정말, 뭐, 없을 때죠. 근데 저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인격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아직도 기억나.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절대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무조건 이게 멍청하다고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도 그냥, 그래, 걔는 맞을만 했어라는 것도, 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학교의 시스템도 문제겠지만, 저는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해. 그냥 만약에 진짜로 얘가 원래 야구를 그만둘 애였으면, 원래라는 말이 나올 때 그만두게 해줬어야지.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애였다. 뭐 보통 이제 어떤 또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런 이야기가 또 많이 들리죠. 실제로도 뭐 좀 멀쩡하게 생활 잘하는 애를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런 문제 있는 친구들을 좋은 교육 방법을 통해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사실은 교육자의 역할이거든요. 예. 어떻게 그냥 말 잘 듣고 고분고분 말만 잘 듣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런 애들만 있길 바래. 야구 들기 못해요, 그러면. 이를테면 교사들도 뭐 이제 우리 와이프도 교사인데 정말 와가지고 맨날 욕하는 애들 있거든. 근데 학교 가면은 자기 본분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볼 때마다 짜증나. 왜 교사가 무슨 뭐 성직자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게 있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에서는 무사공평하게 애들을 대하려고 애써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애써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근데 그 야구부 지도자분들 중에 뭐 일부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쟤를 어떻게 빨리 내보내야지 라든가 그런 식의 경험들이 난 반복되면 감독 코치님들도 그 효과적인 어떤 동기부여 방법이나 문제 해결 방법이나 갈등 해결 방법을 못 배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무슨 일이 터지면 쟤를 어떻게 하면 내보낼까. 그래서 뭐 훈련을 빡세게 시킨다든지 경기 안 내보낸다든지 하면서 이제 알아서 나가게끔
이런 것들도 우리 이런 거 많죠. 실제로 이런 거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 이래가지고 소송 받은 경우도 있어요. 학부모한테. 명백한 차별행위고 사실은 지금 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뭐 이렇게 입법 제정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있습니다. 이런 것들. 들고 일어나는 부모 건 사실, 입장에서는 똑같이 돈 내고 하는데 출전기에는 가서 뭘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이 출전기에는 공평하게 제공받아야 되는 게 사실 이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거기까지 가게 됐는데 저는 감독 코치님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 문제 선수가 생기면 제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을 한다든지 이제 쉽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일방적인 방법이 항상 쉬워. 맞아요. 쉬워요. 제일 쉬운 방법이지. 근데 이야기하고 얘가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끼리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훈련을 잘 배치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게 어려운 과정이거든. 근데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그 선수가 정말 잘 그 팀에 잘 녹아들어서 졸업을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정말 이거는 야구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교육자로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네. 그래서 부디 문제 선수 내지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선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냥 쉽게 이렇게 내치려는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네. 저도 막 너무 많이 보고 듣고 해가지고 네. 뭐 다시 얘기하지만 개인 감정은 없습니다. 기사에 나온 대로 풀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잘 해결되길 바라고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약한 모습 좀 보이네. 여기까지. 재밌는 얘기, 멋있는 얘기. 멋있는 얘기야? 멋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멋있으면서 좀 씁쓸한 얘기. 맞아. 멋있으면서 씁쓸한 얘기. 두 번째 얘기. 우리 양예빈 선수 육상. 와, 기사 보는데 저는 벌써 그 기사 단락에서 그 경기장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압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양예빈 선수가 누구신지 모르시는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양예빈 선수는 이제 육상 요망주.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네, 육상 요망주죠. 중학교 때 이미 성인 선수 거의 레벨에 근접한. 육상의 김연아.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육상, 우리나라 육상 사실 뭐 엄청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선수가 우리나라 운동 저변에서 사실 육상이 좋기가 힘들지. 아마 지금 야구는 좀 이렇게 좀 그렇고 축구나 농구나 이런 다른 기타 종목에서 좀 운동 잘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육상을 했으면 잘할 친구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있죠. 네. 네. 활력 넘치고. 그런 거 많았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군 체육부대 저기 상무 그런데 그렇고 뭐 여러 체육부들이 그러니까 야구부 뭐 다른 체육부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막 체력 테스트 이런 거 하면 야구가 항상 탑이었어.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운동 능력 좋은 애들이 야구를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충분히 육상을 해도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보면은 선수 때 저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뛰는 애들이 야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말처럼 뛰는 애들이. 진짜, 예. 뭐 예를 들어서 고종욱 선수. 진짜 직진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1등이에요, 직진이. 이게 곡선이 조금. 직진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 도루를 잘 못하지만, 이게 진짜 진짜 이제 실제로 보면 이게 뭐 박혜민도 그렇고 막 뛰는 선수도 있지만, 이 선수들보다 더, 사실 뛰는 걸로 지금 솔직히 부각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활용을 잘 못할 뿐이지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야구를 해서 그러지 만약에 육상이 우리나라의 메인이었다 이랬으면 사실 우리나라도 조금 뭐 나도 그 한체대 가가지고 그 육상 선수들 뛰는 걸 이렇게 봤는데 와 정말 그 자체로 그냥 볼거리야. 너무 멋있어. 정말 뛰는 게 와 그냥 그런 그렇게 야구 선수 좀 뛰는 거는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렇죠. 털레털레 거리고 또 장거리 뛰는 거 이거는 뭐 거의 무슨 뭐 교도소에서 사역하듯이 뛰는 모습만 보다가 정말 와
너무 멋있더라고. 하여튼 그 양혜빈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대회를 이제 출전하려고 하는데 다른 선수들이 다 출전을 포기해가지고 기권. 예. 네. 하물며 출발선에 2명 있었는데 출발하자마자 한 명이 기권. 그냥 뛰다가 말았다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 들고 와, 이 선수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체육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겁나냐? 약간 좀 그런 생각도 하고. 마음은 좀 이해가 되죠. 뭐 이를테면 네. 뭐 고등학교나 프로팀이야. 근데 네. 뭐 그 하위 레벨의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에 정말 올스타급 선수들 딱 모여서 시합을 하기로 했어. 근데 딱 봐도 아 이거 질 것 같아. 그냥 경기는 하기 싫을 거야. 어떨 것 같아.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런 거 있죠. 저도 요즘 이제 야구를 이제 안 한 지 오래되니까 3년 넘었잖아요. 어린 학생들, 이제 정말 능력치 좋은 학생들이 쳐요. 제 앞에서. 이제 제 학생 중에. 그러면 타구 스피드가 막 어마어마해. 막 좋아요. 그럼 이제 코치잖아, 내가. 그러면 타구 스피드를 보여주지 않아, 그냥 내가. 네. 그냥 안 보여줘. 그냥 네, 그런 경우들 아마 그냥 뭐 이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요, 그냥? 난 자존심 같은 게 작용하는 거지. 네, 자존심.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거에서 중요한 게 선수들이 과연 자존심을 부렸나?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걸 생각을 했어. 그냥 그거를 그 선수를 관리하는 감독 코치들이 육상은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몰라요, 저는. 그냥 하기 전에 그냥 벌써 선수한테 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렇죠. 그 대회를 준비했던 선수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많이 뭐 다른 체육인 분들도 많이 좀 아쉬워하고 지적을 하는 게 스포츠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기에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인데 만약에 정말 질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지는 것도 정말 이제 나이 한두 살 훨씬 어린 친구한테 말도 안 되게 크게 질 가능성이 컸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코치로서도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고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기를 포기하는 게 맞는 것인가? 충분히 사실 이건 뭐 체육 철학이나 이런 데서 한번 얘기해 볼 만한 주제예요. 철학으로는 안 되는데 뭐 이해는 가, 사실. 근데 사실 뭐 사람이라면 네, 그렇죠. 사실 야구에서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아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실제 경기에서도 경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어. 저번에 뭐 중계 얘기를 계속 얘기하네. 뭐 했잖아. 네, 홍익대와 영동대의 경기.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네. 영동대는 2년제잖아요. 1, 2학년이 주가 되는. 근데 사실 요즘 트렌드가 빨리 전문대를 가서 어떻게든 빨리 승부를 보려는 학생들이 야구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2년제를 가다 보니까 영동대가 본의 아니게 지금 전국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올해도 성적이 아주 좋아요. 대학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얘기네. 근데 이제 홍익대와 영동대가 결승전에서 붙었을 때 결승전에서 갑자기 홍익대가 경기 중간에 안 한다. 감독이 야 선수를 나와라. 선수를 빼버렸죠. 어안이 벙벙 심판 판정을 핑계대긴 했지만 네. 그냥 솔직히 야구인이라면 알았을 거야. 게임이 안 돼요. 영동대 투수들이 압도적이었고 올라오는 투수마다 좋더라고. 근데 영동대는 1, 2학년들 어린애들이었고 생긴 지도 사실 조금밖에 안 됐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감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홍익 때는 전통도 길고 그 뭐 야구도 4년제에 뭐 훈련량도 엄청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거기가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많이 났겠죠. 그 감독이 나와버리라고 하면서 땡때 뜨면서 막 안 해 하면서 왜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냥 나와버리더라고. 졌어요 이러면서 막 엄청 쿨한 척했어요. 저 아직도 그 모습 기억나. 이거 졌어요 졌어요 하면서 나가더라고. 멋있나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비겁하더라고 그게. 그냥 사실 그 모습이 그걸 끌려 나가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고. 뭐 점수차가 어찌됐건 뭐 결승전인데 그냥 경기 끝까지 하고 시상식 박수 쳐주고. 사실 그거 결승까지 올라왔으면 그 정도의 덕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비겁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냥 그게서 떠올랐어. 왜 떠오른지 몰랐어. 뭐야 저의 야구 코치 앞으로의 인생에서 계속 떠오를 것 같아. 그 장면이 뭘 해도 회자가 될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선수들을 위해서 얘기가 끝까지 붙고
뭐 지면 어때? 그마저도 경험이고. 본인이 만약에 저 육상 코치였고 네. 양혜빈이랑 내 제자가 양혜빈이랑 붙어야 돼. 근데 붙으면 분명히 100m 경기인데도 한 3m, 5m 뒤에서 올 가능성이 높아. 굉장히 창피할 수 있어. 시합 전에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본인 같으면. 야, 오늘 경기는 졌다. 야, 즐기자.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상대 투수가 엄청나게 좋아요. 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었거든. 상대가 니퍼트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투수, 린드블럼. 내가 투수 타자야. 졌어요, 이미 저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이 졌어. 근데 나는 이 타석이 너무 소중해. 오케이. 덤벼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지. 네, 어떻게 보면은 하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스포츠는 사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어떻게 언제나 이렇게 동등하게 붙어. 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싸워도 싸움이 동등할 땐 절대 안 생긴다 하더라고. 어느 한 명이 부족하면 이 센 사람이 이렇게 싸움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스포츠가 아니지. 네. 우리는 이걸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약에 양혜빈 선수는 이제 계속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고, 이제 밑에서 따라가는 선수들이 그냥 이 선수를 보고 배울 게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놓고. 그럼 내가 코치라면, 야, 저 선수 뛰는 거 봐봐. 대박이다. 야, 같이 뛰어봐라. 야, 재밌겠다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오케이. 그 뒤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들도 솔직히 우리나라 이 육상이 저변이 좋지 않고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선수를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랬을 때 이 자기 육상 커리어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네, 저는 그 정도 마음으로 경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아까 제가 야구를 빗대서 아까 홍익대를 얘기했을 때 그냥 이마저도 결승전을 끝까지 치러서 박수 쳐주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돼요. 저도 청년기 결승전 때 8대 0에서 뒤집혔잖아요. 이제 저 고등학교 때 뒤집혔을 때 진짜 울고 막 아직도 기억나. 막 울고 막 엄마가 괜찮아 하는데 건들지 마 막 이러고 막 생떼 쓰고 그때 당시에 건들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엄마 막 우리 가족 다 괜찮아 이러는데 건들지 마 생떼를 막 아직도 기억나. 근데 그마저도 그때 그 경험이 그 다음 제가 고3 때 결승전 딱 들어갔을 때 타이트했거든요. 근데 안주하지 않게 되더라고. 그 후로 항상 그런 게 경험이 됐어요. 그 경험이. 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가 예전에 그 투미닛 할 때, 투미닛 네이버 팟캐스트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막노인이 그때 물어봐가지고 예, 야반도주 팟캐스트도 엄청 재밌습니다. 야반도주, 예, 팟빵 하고 오디오 클립,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야반도주라고 우리 그 유효상 PD랑 소년, 우리 막노인, 망할로인네, 예, 여러 가지 프로야구, 아마야구, 일본 야구, 미국 야구, 정말 사람들 긁어 모으려고 오만 얘기 다 하더라고. 근데 여러 가지 코칭의 관점이라든가 어떤 스포츠의 관점에서 잘 녹여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잠자기 전에 들으시면 참 좋아요. 갑자기 홍보를. 거기서 얘기했었는데 스포츠를 왜 하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했었거든. 나는 그냥 딱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나는 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나는 스포츠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 어디 가면 지는 법을 질 수밖에 없잖아 스포츠가. 맞아. 아무리 잘하는 놈도 결국엔 더 잘하는 놈이 나오거든. 나이가 먹거나 실력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사실은 지는 법을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냥 무조건 절신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이렇게 땀 어쩌고저쩌고는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막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승리에 초점을 맞춘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잘 지는 법을 좀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해, 어릴 때부터. 왜 유도나 합기도나 이런 거 할 때도 처음에 먼저 배우는 게 낙법이거든. 넘어지는 법을 먼저 배우거든. 나는 진짜 그런 경험들 어릴 때도 이렇게 보면은 리틀 야구나 중학교 때나 이렇게 보면 지고 나면 이게 그냥 늘 항상 초상집이야. 물론 지고 나서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데 뭔가 이렇게
그 증거를 통해 가지고 뭐 아이들이 이제 무엇을 배웠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기회들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다 이길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집거 알지만 뭐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아 졌구나. 내가 이게 좀 이번에 뭐 쟤에 비해서 이게 모자라는구나. 얘 같이 뛰어보니까 나도 한번 저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든가. 지면서 배우는 게 있잖아 또. 그게 진짜 그게 진짜 큰 자산이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겼을 때 환호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고. 우리 시절 좋을 때 뭐 덕담하고 뭐 이런 건 누구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졌을 때 어떻게 할지를 좀 잘 준비를 해야지. 예, 어른들이. 예, 그걸 알려주고. 그렇고, 예. 하고 요 양혜빈 선수 관련해서는 나는 그 얘기도 좀 하고 싶더라고. 이게 장재영 선수랑 좀 맞물려서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 육상에 어디 이런 선수가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뭐 벌써 이제 뭐 올림픽 뭐 메달이니 뭐 이런 얘기 또 하고 있더라고 또. 근데 우리나라에서 육상 아무리 잘해도 메달 따기 쉽지 않아요. 거기 말도 자마이카 뭐 이런데 그냥 만약에 딴다면 동네에서 모래밭 뛰어다니면서 100m 막 11초 이렇게 뛰는 애들이 수두룩해. 네. 저기 그 걔네들 몸이 어떠냐면 샤워하잖아요. 그러면 인체 해부학이에요. 그냥 해부학이 필요가 없는 게 딱 구분돼 있어. 2두, 3두 이렇게 다 보여. 몸이 다르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양계빈 선수도 그렇고 장재영 선수도 그렇고 장재영 선수도 뭐 얼마 전에 청룡기 나와가지고 한 1이닝 정도 던지면서 공이 별로 안 좋더라고. 하니까 이제 뭐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거지. 하면서 혼자 이제 기대치를 막 이렇게 올려놨다가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이제 그 다 언론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사실. 예. 네. 그래서 지나치게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지 않도록 뭐 학교라든가 뭐 미디어가 그러길 바라기는 우리나라 미디어가 그러길 바라기는 좀 쉽지는 않고 학교에서라도 학교 뭐 부모님이야 워낙 그런 거 잘 아시는 분이니까 잘 챙겨주실 테지만 정말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예. 미디어 노출도 좀 최소화하고 아까 유효상 PD가 얘기했는지 고시현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아무리 잘나 고시현 같은 경우 뭐 정말 매 경기마다 정말 좋은 투수들 타자들 쏟아져 나오지만 그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거든. 어쨌든 학생이라는 거지. 그리고 뭐 선수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이렇게 뭐 잘못 해석돼가지고 또 괜히 선수가 비판받게 되면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나이들이 아니거든. 어른들 힘들잖아.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른들이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어릴 때 좀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게 부담이 됐던 경험 좀 하지 않았나? 저는 뭐 네. 1차 1번이잖아요. 1차 1번. 실력에 비해서 과한 그 번호를 받으면서 괜히 그 상징성 1차 1번이라는 주위에서 맨날 이런 말 들었어. 막 야 네가 무슨 1차 1번이야? 그러니까 조질라고 이제 조금만 못하면 무슨 네가 1차 1번이야? 그러니까. 맨날. 그럼 나는 이제 그 생각했지. 1차 1번에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1차 1번 그릇이 아니에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2차 한 3번, 2번 요 정도 그릇이야. 만약에 제가 2차 2, 3번 받았으면 야구 잘했을 것 같아. 왜냐면 기대치가 더 막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1차 1번 받아버리니까 막 옆에서 막 네가 무슨 2차 1번이야? 막 이러면서 잘못 뽑았네 맨날 주위에서. 그러니까요. 네. 니들이 뽑아놓고 나한테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망주라고 생각할수록 그냥 주변 선수들이랑 그냥 똑같이 뭐 훈련이도 이런 것들도 너무 이렇게 혜택 주지 말고 감독님들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대우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네. 양희빈 선수 응원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뭐 김연아급 때 말은 그렇겠지만 네. 뭐 육상으로 몰라요, 메달도 또. 따고 했으면 네. 좋겠어. 얼마나 재밌을까? 올림픽이나 이런데 결승 그러니까 육상 100m, 200m에 우리나라 선수가 나와서 그 모든 국민들이 한 그 10초 동안 그걸 다 보는 장면 정말 너무 멋있잖아. 소름 돋잖아. 진짜. 예전에 뭐 김연아 선수 할 때도 진짜 그 트리플 엑셀까지는 못했지만 이게 한 번씩 뛸 때마다 안착할 때마다 다들 박태환 막 이런 선수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 나왔으면 기록 경기의 맛이 있거든. 야구랑 다른 이 기록 경기의 그 쪼이는 맛이 또 이게 대단해. 정말
나는 양희빈 선수 한 3년 동안 미디어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한 3년, 4년? 그러니까 선수로서 가장 신체적인 능력을 잘 발휘한 20대 한 초중반 정도 될 때까지는 웬만하면은 해외를 갔으면 좋겠어요. 미국이나 네, 갔으면 좋겠어. 좀 육상이 발달한 영국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우리나라 미디어에 관심 받게 해서 차분하게 몸 만들고 거기 좋은 시스템 네, 배우고. 그래서 배우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바로 다음 이야기할 거랑 또 연결이 되네. 야, 저는 이거 기사 보면서 감동했어, 이 선수한테. 전 전혀 모르는 선수였거든요. 최준용 선수. 네. 최준영 선수. 야구 롯데 최준용 선수 아니고 네, 야구에는 없어요, 이런 선수. SK 나이츠 농구 선수 최준용 선수. 네. 저는 뭐 전 지금도 농구를 하니까 농구를 원래 좋아해요. 최준용 선수 연대 시절부터 그 타고난 똘끼. 아, 우리나라에 농구 쪽에 또 한 명의 인재가 등장했구나. 했었지. 그 똘끼가 이제 경기 본 적 없지. 네, 저는 없죠. 네. 상대팀 선수 속을 아주 뒤집어 놓지. 뭐 덩크를 하거나 막 3점 넣거나 그러면은 퍼포먼스, 세레모니 빠져나듯이. 농구가 사실 진짜 멋있는 스포츠인데 너무 멋있어. NBA 선수들처럼. 그 진짜 그 미국식 스웩 넘치는 플레이를 하죠.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전체예요, 전체.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영미 기자님 네. 인터뷰 맞죠? 네, 맞아요. 이영미 기자님이 이제 인터뷰한 기사인데 이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자마자 감동했던 게 운동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어떤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일부 팀에선 비시즌 때마다 산하고 트랙을 농구는 아직도 그러나 보네. 산하고 트랙을 뛴대요. 네. 근데 이 선수가 그런 말을 해. 산하고 농구, 여기 산하고 트랙을 뛰어서 농구 잘할 것 같으면 자기는 하루 종일도 뛸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 얘기는 뭐 사실 하승진 선수도 했고 전태풍 선수도 했고 농구 쪽에 은근히 많이 했어. 그 이대성 선수도 했고 농구 쪽은 진짜 허훈 선수도 했고 왜 도대체 후배들이 산을 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 아마추어 농구 쪽에서는 그렇게 산을 많이 타나 봐. 농구 쪽은 이렇게 용기 있게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구는 왜 없지? 이게 그게 그렇게 물꼬를 터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하승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야구 선배들은 뭐 하나? 한번 해주지. 내가 해야 되나? 나는 힘이 없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뭔가 논리적이지 않은 훈련. 이게 납득이 안 되는 훈련. 그러니까 여기서도 왜 뭐 산을 타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건 왜 이게 뭐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알고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든. 농구에 왜 이걸 왜 이게 농구에 도움이 되는지. 에베레스트 산악인 될 것도 아니고 저기 K2 탈 것도 아닌데 산을 탄다는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야구 선수인데 산을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비시즌 돼가지고 막 산을 타고 막 이런 경우들. 사실 산 타는 거 자체는 상당히 좋은 운동이죠. 네, 뭐 가끔 하는 거야. 그것도 본인이 자의로 해야죠, 사실. 산을 내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서 어딘가가 좋아지고 이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게 루틴처럼 산을 타는 건 저는 좋아요. 저는 비시즌에 산을 개인적으로 올라갔었거든, 사실. 근데 이거를 그냥 타이에 의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라면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획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체력을 증진시킬 목적이면 뭐 어떤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지, 뭐 지구력인지, 뭐 순발력인지, 파워인지, 뭐 스펙트럼이 넓잖아, 체력도.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는 운동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건데, 그냥 뭐 체력을 길러야 돼 하니까 뭐 무조건 러닝을 뛴다거나 아니면 뭐 무조건 산을 타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준용 선수는 아쉬워하는 거죠. 이걸 저는 그걸 이제 메타인지하고 같이 접목을 하면 산을 타서 분명히 좋아지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있겠지. 있긴 있어요. 그 시키는 지도자도 아마 본인이 좋은 기억이 있어서 됐겠죠? 근데 그걸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의 퍼포먼스 아까 얘기했지만 도움이 되는 선수가 있을 거고 이게 굳이 필요 없는데 하고 있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이 최준영 선수는 자기가 본인이 필요 없다고 느꼈겠죠? 네, 그런 경우들. 네. 근데 야구계도 사실 이런 게 넘쳐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되돌려서 풀어보면 지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뭔가 구분지어서 시키기 피곤해 사실. 그래서 한목에 묶어서 딱 시키는 거지 사실. 네. 이게 인프라의 문제,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트레이닝 센터도 많고 사실 이렇게 탁탁탁 시켜주는 게 사실 선수한테는 더 적은 시간에 고효율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최준영 선수가 비시즌에 미국을 간대요. 항상 자기 자비를 들여서 운동량이 어마어마하대요. 너무 힘들대요. 산이나 이런 거 타는 거 이상으로. 길진 않지만 네. 근데 엄청 힘든 거지. 너무 하고 싶대요. 힘들 때, 힘든데. 재밌다는 거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걸 자기가 느끼겠죠. 그래서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거겠죠. 저는 사실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필요한 걸 자기 돈을 써서라도 배울 수 있는 자세. 참 이거 배워야 되거든 사실. 야구계는 참 드물어요. 비시즌에 자기 돈을 들여서 무언가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부분 그냥 남들 하는 거 하고 그냥 공짜로 하고 약간 이런 게 그냥 문화예요. 야구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게.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양예빈 선수 좀 나가서 다른 경험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싶은 게 그게 뭐 국내 지도자들 뭐 육상이든 야구든 뭐 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스포츠 저변이 확실히 우리랑 다르다 보니까 뭐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되게 막 미국 되게 형편없는 나라고 뭐 우리나라 좋은 나라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개개인의 어떤 그 구성원들의 어떤 그 특히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태도라든가 능력 그리고 환경 시스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못 미치는 게 사실 많거든. 그 최준영 선수 미국 가서 농구한다는 얘기 들었지만 그 NBA가 경기가 이렇게 가끔 보면 저는 이제 NBA는 뭐 오히려 메이저리그보다 더 많이 즐겨보는 편이니까 이렇게 웜업하거나 이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확실히 달라. 웜업하거나 이런 것만 봐도 분위기가 슛 쏘고 뭐 몸 풀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걔네들 막 이렇게 슛 쏠 때 막 몸을 이렇게 막 민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시키고 하거든. 이렇게 일부러 옆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하면서 그냥 거기 트레이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슛 쏠 때.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실제로도 경기 중에 편하게 슛 쏠 일 없잖아. 우리나라 그렇게 안 해요? 계속 이렇게? 뭐 다른 훈련을 할 땐 그런 연습을 다 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웜업 할 때는 좀 편하게 슛 쏘는 연습을 많이 하지. 뭐 그거도 그렇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양혜빈 선수도 그렇고 최준영 선수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일주일만 갔다 와도 태도가 달라진다고. 그렇죠. 접근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뭐 미국 뭐 4대주의 뭐 이렇게 얘기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뭐 본 것도 야구 쪽도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시야가 넓어진다는 건 어떤 다른 것들을 보고 그러게 되면은 기존과 똑같이 사고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은 어떤 거를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왜 할까? 그래서 혼자 또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이런 건데 일리가 있구나 하면은 또 돌아와가지고 또 새로운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계속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끼리만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면 여기서 새로운 어떤 사고라든가 접근법이라든가 그게 훈련이 됐건 경기 안에서든 한다는 게 좀 쉬운 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특히나 인기 스포츠일수록 해외와의 교류가 좀 상당히 좀 부족해요. 야구도 좀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고 봐. 그래서 지금 뭐 미국식 어떤 훈련 방법이나 뭐 세이버 매트릭스라든가 데이터 기반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는 있지만 저는 특히나 아마추어 레벨에서 특히나 그래서 축구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뭐 외국 지도자들, 코치, 트레이너 분들을 모셔가지고 강습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야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거의 없죠. 예. 그런 거 왜 해? 감독 코치님들이 오는 경우도 많이 없고, 네. 그러니까 뭐 K부에서 저는 뭐 그런 작업들을 좀 해서 뭐 학생야구 코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비시즌에 좀 갈 수 없다면 그분들을 갖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앞으로는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모셔와가지고 그게 꼭 더 잘나서가 아니라 저 나라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꼭 뭐 미국도 한 분, 뭐 일본도 한 분,
뭐 유럽에도 굉장히 좋은 코치들이 있어요. 유럽에도 야구 코치들 예,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하니까 딱 지금 그 모 학교 감독님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똑같게 생각났구나. 깔 거 넘쳐요. 전 요즘 인생이 너무 재밌는 게, 와, 제가 모르던 세상을 많이 알아. 제가 레슨 코치를 하다 보니까 그 폐쇄적이라 했잖아요. 야구가 꼭 굳이 누가 잘나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닌데 자꾸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더 좋게 가자는 건데, 어떤 모 학교 감독이 뭐 나름 뭐 석박사도 따고 나름 이렇게 뭐 스펙을 쌓았어요.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추려지겠지. 뭐 알아서 뭐 생각하세요.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자기한테 배워야 된다 무조건. 네, 자기한테 배워야 된대. 근데 애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그 선수를 봤는데, 내가 냉정한 평가로 너는 이렇게 시즌 들어가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자기가 이렇게 딱 하면서 이런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폐쇄적인, 예? 좀 이렇게 사실 이 세상이 넓은 좋은 게 널렸는데 넓은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 최순현 선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인터뷰를 소신껏 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인터뷰 마지막에도 보면 너무 좋은 게, 어린 선수일수록 하루빨리 나가래. 그냥 네, 빨리 나가래. 좀 능력치가 좋거나 자기가 선수로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학교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나가라는 거지. 빨리 나가라. 저도 사실 근데 야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나가서 야구할 건 좀 솔직히 그렇고,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아카데미 경험하고 거기에 시스템을 좀 보고 이런 야구, 이렇게 야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몸을 쓰고, 아까도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고등학교 야구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봤는데, 뭐 좋은 유망주라고 해서 투수가 던지는 걸 봤는데 저는 보자마자 그냥 눈을 돌렸어. 진짜 너무 좀 안타까웠어 사실. 지금 당장 구속은 나오겠지. 지금 당장 뭐 피지컬 좋으니까. 저는 사실 멀리 봤을 때 냉정한 평가로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선수가 지금 어린 나이에 한 번만 갔다 와도 바뀔 거야 이게. 한 일주일만 이게 바뀌어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좋아지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투수가 생길 거란 말이지. 저도 사실 이 최준용 선수랑 같은 생각인 거예요. 빨리 나가서 조금이라도 좀 다양한 걸 좀 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합에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국제 교류 사업, 외국 지도자와의 교류, 감독 코치님들 뭐 모시거나, 아니면 우리 좀 아마추어의 초등학교 리틀, 중학교, 고등학교 감독님들을 모시고 1월달에 뭐 미국 야구 코치협회 컨벤션 거기만 가도, 가서 그냥 사람들 모여 있는 것만 봐도 저는 그 이후에 지도자로서의 삶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 얘기했지만 거기 매년 한 6,000명, 7,000명씩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오겠어요. 일단 그런 모임을 통해서 야구 코치로서의 자긍심이 일단 생기는 거예요. 우리 코치들이 전국에 이런 6,000명, 7,000명, 그게 메이저리그부터 리틀 야구 그냥 발런티어하는 학부모들까지 다 오는 거거든. 그래서 야구라는 주제를 즐기는 축제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도 뭐 강의 뭐 이렇게 해보지만 가끔은 뭐 들으나 안 하는 것도 있어. 네, 그렇죠. 있고, 저 뭐야, 다 아는 건데. 근데 꼭 다 그런 거거든. 대부분은 다 아는 거야. 근데 어쩌다가 아는 건데 이 사람 말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알던 걸 다르게 해석해서 자기 거를 더 정말 잘 다져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는 거지. 그런 경험들을 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코치님들이 와가지고도 좀 그런 거 조직들을 좀 자생적으로 좀 만들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조합원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코치님도 모시고 가고 해야 되니까 조합 후원 참여 좀 많이 좀 기승전 구걸인데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뭐 이런저런 물건 파는 거 갖고는 편도밖에 지금 못 끊어요. 그러니까 모셔올 수 있는데 돌려보낼 방법이 없어. 데려가는 것까지만. 일단 데려가서 배우는 것까지. 그래서 조합 참여 좀
부탁드려요. 한번 네. 부정의 아이콘. 그러면 이게 야구 이게 타격 보고 막 이런 게 너무 즐거워. 근데 나도 가끔 비슷하게 느낄 때가 좀 있는 게 이제 야구인들의 이제 야구 사랑. 뭐 야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가끔 그 야구를 좋아한다, 야구를 사랑한다 하는 분들이 정말 야구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그거지. 야구를 통해서 본인이 누리는 것들을 좋아하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면, 이를테면 우리 덕후라 그러잖아. 어떤 뭘 정말 좋아하면, 뭐 그 야구가 됐든, 뭐 레고가 됐든, 뭐 개가 됐든, 그걸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을 다 환영합니다, 대부분.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너도 그거 좋아해? 왜 야구 서로 얘기를 반가워서 그 얘기를 해. 근데, 뭐 야구도 그렇고 스포츠 쪽 그 선수 출신 뭐 지도자분들 보면 누군가가 야구 얘기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나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지. 뭘 안다고. 근데 누군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얘기를 그냥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야구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면서, 근데 그거는 전 좀 생각이 달라요 하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되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을 품지를 않아요. 품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야구를 좋아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좀 들지. 대표님이 얘기한 게 딱 맞아. 야구로 인해서 누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못 봤어요. 이제까지. 진짜 야구 좋아하는 사람 못 봤다 그래. 못 봤어요. 뭐 김성근 감독님. 오케이. 김성근 감독님은 솔직히 좀 잘못된 약간 그런 거긴 한데 야구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해. 야구 약간 미친 사람이 약간. 근데 저는 대화를 이렇게 해도 야구를 사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돌아오는 말이, 야, 밖에서까지 야구 얘기야? 야구 선수가 야구 얘기하는 게 뭐가 이상한,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밖에서까지 야구 얘기냐? 저는 이거 자체가 벌써 야구를 뭐 그냥 일로 하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뭐 정리를 하자면 좀, 뭐 미국이 됐든 뭐 유럽이 됐든 뭐 아프리카가 됐든 간에, 우리가 물론 굉장히 수준 높은 야구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딘가에서 뭔가 또 새로운 뭐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야구는 기본적으로 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변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도 뭐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뭔가 하여튼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좀 괴상하다 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게 어느 순간 보면 코치들이 다 그걸 따라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도 나오려면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이 최준용 선수처럼, 최준용 선수 그런 얘기 했죠. 뭐 도전자를 키거나 도전하는 사람을 비웃죠. 비웃고, 그런다고. 예전에 노모 히데오 그 사람이 얘기했던 말이잖아요. 소심 있는 도전자를 비웃는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하여튼 그거 좀 더 우리 사람도 피가 잘 돌려면 외부랑 교류가 좀 있어야 돼. 이게 혼자만 이렇게 안에서 돌면 결국 병납니다. 골마. 하니까 좀 이렇게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다양한 이야기들. 저는 야구 말고는 좀 야구 바깥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사격 코치님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매번 똑같은 동작으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고, 투창 코치님 좀 초대해가지고 파워 있게 앞다리를 세워가지고 던지려면 투창은 무슨 운동을 하냐. 볼링 코치님도 마찬가지고 매번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근데 분명히 얻을 게 있을 거라고. 야, 그거 재밌겠네. 나중에 아마추어 감독하면 그런 거 해야겠다. 다른 운동부랑 운동 바꿔서 하기. 사실 지금 뭐 아마추어 선수는 이제 육상 레슨도 아까 뭐 양혜민 선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런닝을 많이 시키면 사실은 육상 코치님이랑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사실. 우리 야구의 특성을 좀 설명해주고 여기에 맞게 그럼 애들을 어떻게 훈련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면 육상 코치님을 불러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애들 하는 거 좀 봐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애들을 육상 레슨을 받게 돈을 쓰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안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거거든. 다 할 수 없잖아. 맞죠. 아무튼 네. 이제 우리 별 얘기 다 했네요. 이 골마 빠진 지금 농구계만 사실 얘기하고 있는데, 농구계에서 소신 있게 골마 빠진 농구계처럼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야구계에 나오길 바라면서
뭐 내가 뭐 나름대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힘이 없으니 뭐 이게 적잖아요, 메아리가.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딱 힘 있게 임팩트 있게 얘기해 주길 저는 바랍니다. 오케이. 예, 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코치님이나 감독님들 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번 우리 야구 그 7, 8월호에 나간 그 타자의 스윙 피드백 관련된 글이 하나 있어요. 미국 코치 조시 로드리게스라는 코치의 글인데 실제 경기 아니면 훈련에서 어떤 공에 배트가 나갔는지를 좀 기록해서 그걸 피드백을 주자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스윙 많은 것들을 뭐 훈련 시간의 상당 부분을 스윙 연습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투구 인식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저는 이게 투구 인식, 뭐 피치 리코그니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마 대부분 학교 코치님들도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측정 장비가 좀 있어서 레서더 같은 장비나 아니면 트랙맨 같은 고가의 장비가 있다 그러면 설치해 놓고 그 데이터를 그냥 바로바로 보기 좋게 좀 가공해 가지고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비싸고 학교에서 하기는 좀 애매한 구석들이 있잖아요. 뭐 비싸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레서더 같은 경우 살만합니다, 솔직히. 예, 오래 쓸 생각하면.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날로그 방식으로라도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경기나 훈련할 때 다들 뭐 기록도 하고, 뭐 투수들 같은 경우는 구속도 재고, 구종 구분도 좀 하고 하는 작업들은 좀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하고, 뭐 일부 중학교 리틀 야구 팀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좀 아날로그 방식으로라도 좀 기록을 해서 이거를 타자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방식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다른 어떤 IT 쪽에 또 세이버매트릭스 쪽에 좀 조예가 깊으신 다른 한 분과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 관심이 있으시고 요걸 한번 팀 훈련에 나도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현장에 그 목소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이 안에서 어떻게 이걸 녹여가지고 프로그램화 할지를 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관심 있으신 코치님들은 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움직이시다, 야구인이요. 네. 오늘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끝내죠. 네. 우리 야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했던 얘기 중에 거의 유일한 긍정적인 얘기 같은데? 힘냅시다, 야구인들. 안녕. 파이팅!